미국 공립학교 교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단지 도시락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한 조각의 김밥이 일으킨 급식대란. 미국 교장, 영양사, 학부모 모두를 회의장으로 끌어낸 놀라운 사건. 그런데 그 도시락을 만든 사람은 평범한 한국 엄마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 미국 학교를 그리고 교육 철학을 바꿔버린 믿기 힘든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나카무라 미셸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3세로 중서부 오하이오 클레이턴 고등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52세, 교직 생활만 27년째네요. 우리 학교는 전형적인 미국 중서부 소도시의 공립학교입니다. 학생 수는 420명,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은 백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의 아시아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최근 5년 사이 학생 구성이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다양성이 좋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효율적인 학교 운영과 규범 유지가 제 최우선 가치였으니까요. 특히 요즘 급식실에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이 미국 급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불만이 영양사들에게서 들려오곤 했죠. 미셸, 얘들이 음식을 거의 안 먹어요. 잔반이 너무 많아요. 급식실 책임자 린다가 매일같이 보고합니다. 급식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건 분명 문제였습니다. 어제는 행정실에서 또 다른 보고를 받았습니다. 새로 온 한국 학생이 도시락을 가져오더니 급식실이 난리가 났대요. 순간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안전과 평등을 위해 모든 학생이 같은 급식을 먹도록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예외는 알레르기 같은 건강상 이유뿐이었습니다. 책상 위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엔 신입교사 멘토링 시간이 있고 내일은 교육청 방문이 있네요. 하지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수잔, 오늘 점심시간에 급식실 상황을 직접 살펴봐야겠어요. 그리고 그 한국 학생과 학부모 면담도 잡아주세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교정이 보입니다. 27년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도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제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박지우입니다. 12살이고 한 달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외교관이라 가족 모두 이곳으로 오게 됐죠. 처음엔 정말 설렜습니다. 미국 학교라니.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학교에 다니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첫날, 담임 선생님인 캐럴 선생님이 저를 반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한국에서 온 새 친구가 있어요. 이름은 지우예요. 제 이름을 발음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웃으며 반겨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영어는 한국에서도 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도 실제로 쓰려니 많이 버벅거렸죠. 수업 시간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문제였어요. 처음 급식을 받았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피자, 햄버거, 핫도그. 물론 이런 음식들도 좋아하지만 매일 이렇게 먹는다고요? 일주일 만에 급식이 너무 지겨워졌어요. 밥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급식도 밥과 국, 반찬이 나왔는데 말이죠.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내일부터 도시락 싸주면 안 돼요? 급식이 너무 맛없어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야, 미국 학교는 규칙이 달라. 도시락을 싸가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제가 계속 조르자 엄마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일은 김밥 도시락을 싸줄게. 하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얘기해야 해. 그날 밤 엄마는 정성껏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 먹을 김밥을 상상하며 설레었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했던 도시락이 여기선 이렇게 특별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엄마가 예쁘게 싼 도시락 통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달걀말이, 소시지, 참치, 김밥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도시락 가방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미국 학교에서의 첫 한국 도시락.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맛있는 엄마 김밥을 먹을 생각에 행복했을 뿐이었죠.
저는 점심시간이 되자 설레는 마음으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옆자리에 에밀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와, 그게 뭐야? 정말 예쁘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김밥 냄새가 퍼졌습니다. 색색의 재료가 들어간 김밥 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순식간에 테이블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뭐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맛있어 보인다. 호기심 어린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 친구가 나도 한 조각만 맛볼 수 있을까? 라고 묻자 저는 기분 좋게 김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싸주신 덕분에 여러 친구들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테이블 아이들도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먹어보고 싶어. 한 조각만 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금세 제 주변은 10여 명의 아이들로 둘러싸였죠. 처음엔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변해갔습니다. 급식실 감독 선생님인 린다가 서둘러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야? 린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너 혼자만 특별한 음식을 가져와서 이러면 안 돼.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하니? 린다는 제게 따갑게 말했죠. 교장실로 가봐야겠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도시락 날에 교장실에 불려간다니.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시락이 금지된 건가? 규칙을 어긴 걸까? 교장실 문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고개를 돌리니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급히 오셨다고 했죠. 엄마의 표정도 걱정스러웠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저는 급식실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교장실 문이 열리고 나카무라 미셸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생각보다 젊고 단정한 아시아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무척 엄격해 보였어요. 들어오세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와 엄마는 조용히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마음속으로 엄마의 김밥 도시락을 가져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학교의 규칙은 생각보다 엄격한 것 같았습니다. 미셸 교장 선생님은 책상 앞에 앉아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박 부인, 오늘 급식실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아드님이 가져온 도시락 때문에요. 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교장실에 불려왔다니 정말 긴장되더군요. 엄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학교 규칙을 어겼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우가 미국 급식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해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영양사로 일했습니다. 김밥은 영양가 높고 위생적인 음식이에요. 엄마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오늘 지우 도시락의 영양 성분표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균형을 맞췄고 모든 재료는 깨끗이 세척했어요. 한국의 김밥은 완전 식품과 같습니다. 영양사 출신다운 철저함이 느껴졌죠. 미셸 교장은 노트를 받아 살펴보더니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문제는 영양이 아니라 학교 규범이에요. 다른 아이들이 자기도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죠? 평등성의 문제입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미셸 교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우, 내 생각은 어때? 오늘 급식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는 그냥 친구들이 나눠달라고 해서 나눠준 것뿐이에요. 한국에서는 음식은 함께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고 배웠거든요. 제 솔직한 대답에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음식을 나눈다. 미셸 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일본식 도시락 상자를 든 어린 소녀의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예요. 할머니가 매일 벤토를 싸주셨죠. 교장실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미셸 교장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네요. 할머니는 항상 음식은 마음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박 부인, 지우,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지우와 박 부인을 보내고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가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박 부인이 두고 간 김밥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 먹어봤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과 신선한 야채, 밥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 할머니가 싸주시던 일본식 벤토의 맛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학교 급식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죠. 급식실 책임자 린다를 불러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린다, 최근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가요? 린다는 한숨을 쉬며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의 잔반량이 다른 학생들보다 30% 이상 많아요.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시던 도시락 사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뭔가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정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 학교에서 다문화 점심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제가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하루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학교 급식으로 제공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국 음식으로 시작합시다. 영양사들과 함께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박부인의 도움도 받았어요. 예산 문제, 대량 조리 방법, 영양 기준 충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지만 모두가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은 자원봉사로 조리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시범 운영 하루 전 교직원 회의에서 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일은 한국 도시락 데이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면밀히 관찰해 주세요. 몇몇 교사들은 의구심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시도에 기대감을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본 차를 마시며 명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는 것이 창피했어요. 미국 아이들과 달라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문화적 다양성이 우리 학교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년 교직 생활 중 가장 도전적인 실험이 될 것 같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지우의 용기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 도시락 데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급식실로 향했어요. 조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박부인과 한인 학부모 세 분이 자원봉사로 와서 돕고 계셨습니다. 김밥 썰기, 불고기 양념하기, 미역국 끓이기. 한국 음식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급식실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급식 책임자 린다가 긴장된 표정으로 답했어요. 다 준비됐어요, 미셸. 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험의 날이에요. 결과가 어떻든 배울 점이 있을 거예요. 드디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식대에는 김밥, 불고기, 미역국, 단무지와 김치가 나란히 놓였어요. 메뉴판에는 각 음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오늘의 특별 메뉴 한국 도시락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카페테리아 입구에 서서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의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먹는 거죠? 호기심 어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박지우와 몇몇 아시아계 학생들이 나서서 설명해 주었죠. 김밥은 손으로 집어 먹어도 돼요. 불고기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당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맛보던 아이들이 이거 진짜 맛있다. 더 먹을 수 있어요? 라며 열광했어요. 특히 불고기는 금세 인기 메뉴가 되었죠. 심지어 내일도 이거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린다가 흥분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미셸, 믿을 수 없어요. 잔반이 거의 없어요. 확인을 위해 쓰레기통을 살펴봤는데 정말 평소보다 음식물 쓰레기가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반짝이는 눈으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교장 선생님,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해요. 그날 오후 교직원 회의에서 한국 도시락 데이의 성공을 보고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이게 교육 아닌가요? 음식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 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교육감 비서가 전화해서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을 물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싶다는 말까지 들었죠.
이제 저희의 작은 실험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도시락 데이의 성공 이후 저희는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글로벌 급식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한 주를 정해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학부모 커뮤니티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베트남, 인도, 중국, 멕시코 학부모님들이 앞다투어 자원봉사를 신청했죠. 두 번째 주간에는 베트남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반미 샌드위치, 쌀국수, 월남쌈이 메뉴였어요. 베트남 출신 학부모님들이 조리법을 알려주셨고 영양사들은 이를 대량 조리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아이들은 이국적인 향신료와 신선한 허브에 호기심을 보였어요. 세 번째 주는 일본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었죠. 오니기리, 일본식 계란말이, 간단한 우동을 제공했어요. 저는 직접 조리에 참여해 할머니에게 배웠던 오니기리 빚는 법을 시연했습니다. 제 문화를 학생들과 나누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가 생겼어요. 교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죠. 사회 시간에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 전통 음식에 대해 자발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교의 혁신적인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박지우와 그의 어머니가 인터뷰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어요. 지우가 학교에 가져온 작은 김밥 하나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우는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맛있어서 친구들과 나누고 싶었을 뿐이에요. 음식은 함께 나눌 때 더 맛있어진다고 한국에서 배웠거든요. 취재진은 수업 시간과 급식 시간을 촬영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아이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 서로의 음식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담겼어요.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음식은 정체성이자 소통의 도구입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됐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인근 지역 교장들이 모이는 원래 회의에서 저희 학교의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런 변화가 더 많은 학교로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수락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규칙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제가 이제는 유연성과 포용의 가치를 깨닫게 됐으니까요. 작은 김밥 도시락 하나가 저의 교육 철학을 바꿔놓은 셈이죠. 지우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연례교육청 발표회입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400여 명의 교육자들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 한 학생의 김밥 도시락이 우리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지난 반년간의 여정을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우려와 갈등, 시행착오, 그리고 놀라운 성과까지. 음식은 정체성이며 교육입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 문장을 강조했어요. 학생들은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를 배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시민을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요? 청중 속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교육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발표 후 많은 교장들이 다가와 프로그램 도입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육감은 오하이오주 전체 공립학교에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작은 학교의 실험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방송국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음식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학교라는 제목이었어요.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문화권 출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박지우의 어머니도 출연하셨어요. 한국 음식은 나눔의 음식입니다. 박 부인이 말했습니다. 김장을 할 때도 이웃과 함께하고 명절에도 음식을 나누며 정을 나눕니다. 이런 문화가 미국 학교에서도 자리 잡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했을 거예요. 학년이 끝나갈 무렵 저희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문화다양성 교육 우수학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국 교육 컨퍼런스에서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값진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후 지우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교장 선생님, 다음 학기엔 한국 음식의 날에 떡볶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우가 제안했습니다. 떡볶이는 매콤하고 달콤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에요.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지우. 내 엄마에게 레시피를 여쭤볼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웃음 속에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선 이해와 존중,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작은 김밥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로, 그리고 교육 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용기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진리를 저는 박지우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음식이 단순한 끼니가 아닌 문화와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매개체임을 깨달았죠. 오늘도 급식실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음식 향기가 퍼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작은 혁명이 더 많은 학교에서 일어나길, 더 많은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이런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도시락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매주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을 함께 나눠요.